안녕하십니까. 여수해양병원 정형외과 정광민 부장입니다.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무릎의 구조는 크게 뼈와 인대와 그리고 연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이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뼈나 인대, 그 다음에 연골판 손상으로 인해서 관절이 퇴행성이 돼서 관절끼리 부딪혀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퇴행성 관절염은 1차성과 2차성으로 되게 구별을 할 수 있는데, 1차성 관절염은 특별한 원인이 없이 나이가 들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관절염을 1차성 관절염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2차성 관절염은 어떤 원인, 특히 손상이라든지 다쳤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염증이 생겼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2차성 관절염을 2차성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. 어쨌거나 관절이 망가져서 1차성 관절염이든 2차성 관절염이든 결국에는 치료가 필요한데,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. 보존적인 치료 방법이 있고 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있겠습니다. 퇴행성 관절염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첫 번째, 일단 무릎이 아프다라는 증상입니다. 무릎이 아프다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어떤 부위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부위에 통증을 일으킴으로써 우리가 그 통증을 환자가 느껴서 그거를 조심하고 아껴 쓰도록 하는 게 통증의 이유입니다. 아프다라는 신호가 굉장히 중요한 신호고, 그 다음에 붓고 아플 때 아껴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껴 쓰는 게 1번이고, 근데 그런 아껴 쓰는 과정을 지나가서 더 많이 망가지고 난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어떤 치료나 이런 게 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할 수 있는 치료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아껴 쓰는 게 1번이고요. 그 다음에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게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본인 체중에서 약 10분의 1만 체중을 조절을 하셔도 무릎 통증이 처음 생기는 무릎 통증은 약 50% 정도에서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해볼 수 있는 게 약을 쓰는 거고, 그 다음에 따뜻한 찜질하고 아껴 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약을 써서 좋아지면 약을 써서 아플 때 약을 드시면서 아껴 쓰면서 보존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그런 과정을 지나서 계속해서 뼈가 마모가 되고 점점 모양이 변형이 되고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. 수술적인 치료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, 첫 번째는 관절 내시경을 하는 방법입니다. 관절 내시경을 하는 방법은 뼈의 변형이 생기기 이전에 연골 손상만 존재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그래서 관절이 갑자기 꺾이는 것처럼 아프거나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 불편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관절 안에 있는 연골이 손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, 그때는 MRI 검사를 해서 연골 손상이 있을 경우에 뼈에는 아직 이상이 없고 연골만 손상이 있을 때 저희가 내시경 수술을 해서 그 연골 손상에 대해서 처치를 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그 인대나 연골 손상이 진행이 되면 나중에 뼈에도 변형이 생기게 되는데, 그 뼈에 변형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어떤 뼈를 손을 보는 큰 수술을 해야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집니다. 그래서 뼈의 변형이 심하지 않고 관절 모양만 많이 변형이 일어났을 때는 뼈를 절골을 해서 절골 교정 수술을 해볼 수가 있는데, 되게 초기 때 해볼 수 있는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.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이제 관절면을 바꿔주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. 인공관절 치환술은 되게 크게 단일 구역에 대한 치환술을 할 수가 있고 전체 구역에 대한 치환술을 할 수가 있는데, 단일 구역에 대한 치환술은 이론적으로는 좋은 방법이긴 한데 수술하고 나서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단일 구역에 대한 치료는 수술을 하지는 않고요. 그 단일 구역에 대해서 심한 경우에 할 수 없이 전체 전치환술을 권유하고 있습니다.